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혼자 힘으로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어머니가 겪은 사연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아들을 부추겨 결국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할 어머니가 아니었죠. 눈물 대신 모두가 속이 뻥 뚫릴 만큼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평생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낸 저에게 성공한 의사 아들과 며느리가 한 짓을 보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여러 날을 보내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준 반격과 그 결과는 여러분께 통쾌함을 선사할 거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아들 하나를 키워왔어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식당 일, 공장 야간 근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바닥이 갈라져도 참았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기대에 부응했어요. 아들은 항상 꼭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 했어요. 그 말에 전 흐뭇해하며 힘들어도 보람을 느꼈어요. 아들은 명문대 의대에 입학했고 저를 업어주며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평생 여행만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며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전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고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소문난 맛집으로 잘 되면서 작은 땅에 부동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며 일만 했습니다. 아들은 졸업하고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저에게도 잘해줬고요. 그런데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더군요. 전화기를 거실에 두고 찾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치매가 아닌지 걱정돼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는 아니고 몸을 무리하게 혹사시킨 탓에 건망증이 생긴 거라고 했어요.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동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더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라고 걱정해 주더군요. 1년 후 아들이 결혼하고 저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어요. 제 명의로 집을 샀고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나름 챙겨주는 것 같았고 아들도 여전히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나중에 치매가 올까 봐서 걱정이에요. 지금도 건망증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정신 멀쩡하실 때 이 집과 부동산들 남편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어떠세요? 저는 벌써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며느리가 계속 정신 온전할 때 직접 주는 게 더 보람되지 않겠냐고 말해서 고민하다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 들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치매가 걸릴지도 모르니 제정신일 때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아들만을 위해 일을 하며 달려온 거니까요. 저는 알겠다 하고 아들에게 집과 다른 부동산 명에 이전해 줄 테니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놀랐지만 알겠다 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주더군요. 제가 외출할 일이 있어 나가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왠지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가 아들에게 귓속말을 자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물어보면 이상한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이 키우는 건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육아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밥상에서도 제가 말하면 대놓고 짜증을 냈고, 아이를 돌보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화를 냈고, 손자에게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심지어 손자가 저에게 다가오면 떼어놓기까지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도 무관심했고, 오히려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죠. 엄마,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제 아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였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어머님을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거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그래? 우리 자기가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요양원을 알아볼게. 같이 사니까 불편하긴 하네. 뭐 언제까지 같이 살 수도 없는 거잖아. 정말이야? 진짜 그렇게 할 거지? 이제 이 집도 우리 집이니까 어머님 내보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어머님 내보낼 때 어머님 통장도 뺏어놔. 그 돈도 우리가 챙겨야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변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은 돈들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일찍 왜 명의를 이전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이제 와서 후회되더군요.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했어요. 며느리가 대놓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이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시죠?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저 같으면 진작에 집 나갔을 거예요. 애들도 어머니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손자 손녀들은 저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분위기 좀 가라앉을 때까지만요.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나 가라고 하는 거니? 그건 엄마 사정이죠. 지금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날 밤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쫓겨나면서 겨우 짐가방 하나만 싸들고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가방 하나 들고 모텔로 향해야 했어요.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을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한 짓을 정리해보니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제 방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한평생 아들을 보며 살았는데 효자였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꼼짝없이 사흘을 보내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제 짐가방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여긴 왜 왔냐며 또다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선을 지키고 살자.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란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헛웃음 치더니 무단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잘 됐으니 경찰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머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남은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며느리는 피식하며 웃더군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가진 게 뭔데요? 통장에 있는 그 돈 어차피 많지도 않잖아요. 이 집과 부동산은 이미 남편 거고요. 조용히 해. 이제부터 내 말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보자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어머님 재산명의 이전 서류잖아요. 이걸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서류 작성 후 엄마 줬는데 엄마가 나가시면서 처리한다고 하셨거든. 제가 외출할 때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건망증 때문에 깜빡하고 서류를 서랍에 놓고 외출했던 겁니다. 제 짐가방 속에서 이 서류를 발견했을 때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내 건망증이 나를 살렸구나. 서류를 움켜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 보호 신청도 했고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의 비밀 대화가 들킨 것과 제 재산이 자기들한테 넘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들이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제지했어요. 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특히 아들은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더 용서 안 되었어요. 한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직 이 집이 내 명이란 소리다. 그리고 너희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란다. 내 유언장에도 써놨다. 내가 죽으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이다. 며느리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에게 남겨주셔야죠. 넘겨주시기로 했잖아요. 아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게 다 아내가 시킨 일이에요. 항상 귓속말로 저를 조정했어요. 이미 늦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못된 불효자식인지 너 다니는 병원에 모두 알릴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 병원 못 다닌다고요. 지 부모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눈에 선하다. 내 아들이지만 넌 의사 자격 없다. 엄마, 제 밥줄까지 끊으려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일단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내쫓았듯이 너희들도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이 밤중에 갈 데가 어디 있느냐고 못 나간다고 하더군요. 나도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에 내쫓았으니 너희들도 당장 나가 라고 했지만 끝까지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해달라고 며느리가 사정했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나가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고 아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씁쓸하더군요. 그래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것. 둘째, 제 방과 제 물건에는 함부로 손대지 말 것. 셋째,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을 방해하지 말 것. 이 규칙들을 어기면 즉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에게 극진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도 겉으로나마 예의를 지키니까 살만했어요. 손자 손녀들과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대로 끝내기는 아쉽잖아요. 제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였으니 저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제가 쫓겨나가기 2달 전이었어요. 며느리는 낮에 예쁘게 치장하고 외출을 종종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들 퇴근하기 전에 들어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친구들 만나고 오는 거라고만 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너무 잦은 외출에 의심이 되었고 따라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낯선 남자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봤어요. 비싼 외제차더군요. 며칠 후 준비를 단단히 하고 택시를 불러 따라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놀랍게도 아들의 친한 동료 의사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지요. 아들이 결혼 전 집에도 자주 놀러와 술을 마시고 했거든요. 저는 아들 친구의 부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남자는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병원에서도 소문이 나서 힘들어졌어요. 며느리도 그 일로 인해 완전히 위축되었고요. 아들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내쫓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말이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사과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특히 큰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던 거 다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은 역시 순수하더라고요.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는 달리 진심을 알아봐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는 이혼하는 이 많으니 하다가 아들이 며느리를 용서해주기로 했나 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들도 예전보다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순한 할머니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대응했고 제 권리는 확실히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요. 며느리도 겉으로나마 저를 대우해주고 아들도 저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가족이 화목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대우받지는 않게 됐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단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의사 부인이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시골 출신 시어머니를 깔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후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무서워하면서도 존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커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이가 아내 편만 들면서 저를 집에서 내쫓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들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보다 저를 챙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비록 예전 같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겠지만요.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제 모든 걸 아들에게 맡겼다면 지금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요양원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노후를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재산도 제가 관리하고 건강도 제가 챙기고 필요하면 도우미도 제가 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독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모든 걸 빼앗기고 결국 쫓겨났을 테니까요. 그때는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건망증은 있지만 치매는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지요. 제가 너무했다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게 남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